매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되면은 비전 나누기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비전으로 잡아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얼마 안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이 현실화되는 부분 경험들을 기훈 씨를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임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기훈실 운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들을 일반 교사들, 기독교사들 특히 교사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그 초기에 사실은 뭐 10여 명 정도 모였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사실은 그 지금의 좋은교사 운동이나 전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독교사 공동체의 현재와 같은 그런 그 문제의식은 초기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98 대회는 이제 송윤 쌤하고 정병호 쌤이 거의 투톱 체제로 그 대회 준비에 거의 올인을 하고 힘든 부분이라면 이제 너무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모른다는 거. 도대체 몇 명이 모일지 예상이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이것은 기독교사 운동의 우리나라의 어떤 이 복음주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또 중요한 전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주는 그런 힘들과 흥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98 대회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했던 하드 트레이닝과는 다르게 기훈실 교사 모임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98 대회 후 개척을 원하는 곳에는 기독교사 학교를 먼저 개설해서 근처 지역에 있는 기독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기독교사 학교가 있음을 알리고 몇 주간의 강의를 듣게 한 후 개척하도록 했다. 98 대회 끝나고 이제 준비했던 대로 기독교사 학교를 저는 처음에는 이제 2군데 많아도 한 4군데 정도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이제 송윤쌤은 좀 더 확대돼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여러 군데를 막 돌리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그거를 토대로 몇 군데가 이제 지역 모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광일산 모임을 제가 개척을 했어요. 할 때 독특한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있었어요. 엄청난 섬김이었는데 그 찌라시 문화를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서 매주마다 그 온 사람들에 보내고 그다음에 또 자리 지키고 그 섬김 이런 일을 한 2년 정도 하니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개척 모임을 할 때 큰 그 하나의 그 뭐랄까 노하우라 그럴까요? 인천 지역 모임은 1996년 정철모 선생님이 개척했다. 말이 개척이지. 당시 아무것도 없이 달랑 개척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개척이 다 됐다고 생각할 만큼 개척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했다. 96년 1월 달이었었어요. 서울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해서 갔었더니 정병호 선생님, 송윤 선생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계셔서 거기에서는 이미 자기들끼리 인천을 개척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의논을 한 상태에서 저를 불러서 이제 개척 지령 1호로 이제 인천에서 모임을 시작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수련회는 참석했었지만은 지역 모임을 이제 꾸준히 참석하진 않은 상황이어서 무척 당황스러웠었고 같이 기도해보자라는 것으로 이제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왔었죠. 5월 달쯤 정명호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정명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련 개척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정명호 선생님은 모임을 하면서 본인이 누렸던 그 축복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축복이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육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됐었습니다. 5월 달에 5월쯤 말쯤 돼서 송윤 선생님과 정명호 선생님이 인천에 내려와서
같이 이제 개척 멤버를 찾기 위해서 다녔었습니다. 처음 만난 곳이 이제 동암역이었었는데 역에서 같이 이제 무릎 꿇고 인천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같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운실 회원 중에서 교사인 사람들을 찾아서 한 3분인가 이렇게 찾아갔었어요. 근데 모두 다 여건은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해보자고 해서 96년 10월 10일인가 그때 첫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척을 할 때 헌신된 리더 한두 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 기운실의 야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다. 그 후 기독교사 학교를 개설해 한두 명의 리더가 개척을 시작하는 것이 전례가 됐다. 9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억에. 제가 91년에 처음 교직에 나왔을 때인데 1년, 2년, 3년, 한 4년 정도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굉장히 이제 교사를 그만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즈음에 이제 편지가 한 통이 날아왔어요. 기독교사 앞으로. 근데 그것이 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독교사인데 어쩌다 제 자리에 와 있는지 그걸 보니까 이제 우리 정철모 선생님이 보내신 기운실 교사 모임을 인천에서 한다라는 그런 안내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글을 봤을 때에 저랑 똑같이 고민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또 인천에 있구나. 그럼 내가 이곳에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즈음에 수학여행이 잡혀 있어서 첫 모임에 제가 못 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죠. 정철모 쌤한테. 저 어느 학교에 있는 교사인데 제가 꼭 가고 싶은데 다음에 가도 될까요? 라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게 기회가 돼서 이제 2번째 모임부터 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개척을 시작한 인천 모임은 이후 많은 리더들의 기도에 힘입어 부평, 계양, 남동, 제물포, 연수, 강화 등 총 6개의 지역 모임으로 발전했다. 그 밤새 기도했던 그분들이 밤새 기도해서 새벽 6시에 벌떼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은하라 교육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꺼내놓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서 밤새도록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제게는 되게 감동이었고 그 무리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참 특이했던 건 그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새벽 6시에 송인 선생님께서 축구하러 가자고 그래서 축구하러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그 새벽 6시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바닷바람에 차가운 여수 애양원에서 축구를 하고 1시간 동안 그 땀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제물포 뒤에 아주 그 옥상에 가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어떤 이제 장로님이 하신 사무실을 저녁에만 빌려서 하는. 그래서 되게 좀 초라하기도 하고 좀 때로는 비가 올 때면 막 우두둑 소리가 나는 그런 서글픈 곳이었는데 점점 이제 부흥을 하면서 이제 우리 윤재인 선생님도 함께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3주년 때는 저희들이 발표까지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천 모임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개척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부천 모임을 개척을 하러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홍인기 스님이랑 같이 개척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부평 모임, 서구 모임 그래서 계속 개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처음 인천이 그 시작점이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이 그때부터 이제 기운실의 전체 모임 중에서 개척이 되게 많이 되게 되었죠. 1998년, 2000년, 2002년 대회를 치르면서 기운실의 지역 모임은 급속도로 개척됐다. 정철모 선생님이 2000년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개척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20-30군데 새로 개척할 곳을 표시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라 누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수년 후 그 지역들이 모두 개척됐다. 좀 황당했을 때가 제가 이제 6개월 됐을 때인데
갑자기 저한테 지역 대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작은 모임이었는데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제가 그때 8월 달에 그 성동 모임을 개척하게 됐는데 황당한 경험을 그때 6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부담일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억에는 이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 이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일단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저한테 좀 이게 성향적으로 맞지 않는 개척하거나 대표라는 게 하지만 되게 좋은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바로 또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기독교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시작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 지금도 그 경험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저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 9.18 대회를 계기로 하여서 너무나 기독교에서 연합에만 올인했구나. 물론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조금 에너지를 분산해서 어떤 사람 역할 분담을 해서 한편으로는 기독교에서 연합 종교사에 올인하면서 다른 한편의 에너지는 기운식 의사모임에 남겨둬가지고 여기서 이걸 그 핵심 멤버로 잘 살려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종교사만 열심히 해서 올인해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잘 될 거다. 왜냐하면은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그분들 자동적으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초기에 그 정신을 심어주고 제자화하는 다른 측면의 제자화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렸던 아쉬움이 크고 그때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후배들의 리더들을 길러서야 되는데 동시에 그 리더 공동체를 형성했어야 됐었는데 우리는 개척만 하고 내려가는 것만 신경 썼지 그 리더들의 평생 그 주기에 맞게끔 맞는 에너지를 주면서 운동 과제를 주면서 엮어내는 부분들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정철모셈 때까지, 제 다음에 이제 정철모셈 때까지 모임 확장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하나의 드라이브가 걸렸는데, 문제는 그 확장된 공간 안에 들어가는 그 컨텐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어떤 준비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쪽 모임하고 저쪽 모임하고 너무 내용이 다르다. 우리가 기윤실 교사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그게 뭐냐, 정말 우리의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의 꿈섬이라든지 혹은 지금 기윤실 교사 모임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체계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박영영 선생님 조금 힘들어 하신 가운데 제가 이제 대표가 되어지면서 이 논란을 일단은 진짜 그때 그 송현수 선생님과 정병호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논란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기윤식 교사 모임을 하는 어떤 가운데서 계속 논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부분 논란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토론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마치기 전에 그 수련회에 대한 부분들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준비를 했었죠. 근데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일단 다양성 속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일단 기윤식 교사 모임이 이 운동이라는 어떤 부분들, 변화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영역으로 잡고 나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은 많은 선생님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다양성 속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겨울 수련회 때 거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종지부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시점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연결선상에서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많은 리더들이 좋은 교사 운동으로 가게 되면서 기윤실 교사 모임의 공백을 메울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고, 정체성과 소통의 부재 등이 기윤실 교사 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윤식 교사 모임에서 이제 딱 그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꿈섬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꿈섬 1년 하면서 기윤식 교사 모임이 그동안 지향해왔던 가치와 또 문제의식, 그리고 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많이 또 선배 선생님들이 보여주셨고, 또 그 후에 그 부천 모임 대표하고 또 꿈섬지기 또 3년 하면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꿈섬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다. 초창기 멤버들이 했던 방식처럼 책을 읽고 토론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 1년 단위의 리더십 트레이닝 기간.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훈실 교사 모임의 리더로 거듭나게 됐다. 제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혼자 잘할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따라갈 때 제 개인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그런 그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또 뭔가 그 내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뭔가 공동체로 엮어가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 또는 그런 유대감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하구나 귀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훈실 선생님들한테 꼭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K 활동하고 그다음에 꿈섬이죠. 사실 기훈실 교사 모임을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끈끈한 정이다. 이 끈끈한 정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사명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이 돼 이루어진 것이다. 꿈섬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4박 5일간의 합숙으로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깊이 신뢰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윤재현 선생님이 늘 저를 보면서 나의 영원한 멘토 정철모 선생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 되고 또 다른 기쁨이고 한성윤 선생님은 제가 꿈섬하면서 교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영원한 교장 선생님 정철모 선생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저에게 너가 좀 바르게 살아라 하는 채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기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고 저한테 되게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선후배가 아니고 동기인데 굉장히 탁월한 동료들이 많아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묻어간 케이스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혼자라면 이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건데요. 한 명, 두 명만 합의가 되면 실제로 이게 운동화되고 해 나갈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세움이란 모임도 그 3명이 시작했는데 지금도 6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또 오는 부분도 있어서 또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또 서로 이거 하자고 했을 때 그래 같이 하자 뭐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요. 뭐 세움 모임이나 꿈섬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되게 행복했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그래서 참 그게 제 마음에 참 제일 그 깊이 남아 있고요. 함께 한국 교육에 대해서 아파하는 동역자됨 이것이 이제 가장 행복한 것 같고 내가 기독교사로서 현장에 섰지만은 진짜 참된 기독교사로 나를 이렇게 세워준 곳이 기훈실 교사 모임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는 그것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또 더 행복한 것은 1995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심포지움 주제가 크리스찬 스쿨이었어요. 기독교 학교였는데 그때 그 기훈실 교사 모임 하면서 나에게 기독교 학교에 대한 비전을 나에게 준 거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꿈섬을 통해 약화된 리더십의 부재를 조금씩 메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1999년부터 시작된 전문운동은 어떻게 그 방향이 설정됐을까?